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양치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해부학적인 구조나 그리고 양치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양치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는 양치질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취도 지속적으로 나게 되고 치석이나 치태가 많이 쌓인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간편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양치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양치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거부감이 없으려면 첫 번째는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양치질을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는 그 칫솔질 있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칫솔이라는 물건을 강아지들이 혹은 고양이들이 친숙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장난감처럼 일단 가지고 놀라고 애기한테 일단은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 양치지 그 칫솔이라는 그 물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거부감이 좀 덜하게 됩니다. 보통 나중에 시작을 하면 이 칫솔을 들기만 해도 아이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거를 장난감처럼 아이들이 친숙하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애기한테 일단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물고 뜯고 가지고 놀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치질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친숙하게 이 칫솔이란 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좀 다가가게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모든 치아들을 칫솔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모든 치아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양치질을 할 때 내가 10분 동안 통제를 받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네 라는 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칫솔만 들더라도 애기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치아에 이제 칫솔질을 해주실 때는 하루에 2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치아 하나를 했다고 하면 저녁에 또다시 다음 치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드는 시간은 한 치아당 3초면 되기 때문에 2치아를 하루에 하더라도 시간은 정말 10초 내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도 내가 10초 정도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한 번 할 때 3초에서 4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아이들이 나는 3초 혹은 4초 정도만 조금 기다리고 참으면 끝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아이들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호자분들이 칫솔을 들 때 양치질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이 가만히 그냥 참아줍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하루에 모든 치아들을 할 필요는 없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만 칫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치질은 꾸준히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 날은 또 건너뛰게 되고 아이들이 싫어하게 되면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 미뤄지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자주자주 매일매일 아이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치질을 할 때는 하기 전에 간식이나 밥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게 될 경우에 치약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맛이 있기 때문에 기호성에 따라서 치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아이들이 간식이나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칫솔을 할 때, 양치질을 할 때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칫솔질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치은 연하 이 공간인데요.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칫솔질이 있죠. 그리고 칫솔질을 여기 이빨에 다 표면에 해주시는 것보다 잇몸과 이 치아 경계선 있죠. 이 선에서 이 칫솔을 꾹 누르시면 이 칫솔 모가 퍼지게 돼요. 퍼지면서 잇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듯이 동글동글 2초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다음 치아 여기에 칫솔을 꾹 누르시고 잇몸에 하얗게 들리는 게 보이시면 그때 원을 그려주듯이 동글동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칫솔 모가 포인트는 이 잇몸 안쪽, 즉 치주낭, 치은 연하에 이 칫솔 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칫솔 모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뾰족하거나 그리고 이 칫솔 모가 촘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잇몸에 이 칫솔 모가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매우 아파하고 피도 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칫솔을 양치질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칫솔 모의 선택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칫솔 모가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고 그리고 자극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칫솔질을 해주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양치질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칫솔의 선택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고양이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이 양치질을 매일 이렇게 해주실 때 보통 싫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바른 칫솔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 저는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좋은 칫솔을 권해드려요. 우리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한테는 정말 사람보다 10배는 좋은 칫솔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거부감 없이 양치질을 해 주시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두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양치질을 해줌으로써 치은, 즉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칫솔의 선택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 칫솔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제품명은 뭐 큐라프록스 해서 이제 스위스 제품이긴 한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치과협회에서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칫솔모가 굉장히 촘촘하고요. 끝이 둥글게 부드러워요. 이게 사람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칫솔모의 크기는 이제 뭐 중형견, 대형견, 소형견에 따라서 칫솔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자극도 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치석을 제거해 줄 수 있고 좋은 칫솔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칫솔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에 보호자분들께서 꼭 사용을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보통 있는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을 해주면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치약이 뭐 거품이 난다거나 우리 아이가 조금 치약에 관해서 좀 호기심이 많고 혀로 많이 핥으려고 하면 양치질을 제대로 못 해줘요. 올바른 곳에. 그래서 저는 치약을 해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방해가 된다면 치약 없이도 칫솔질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약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치약은 안 해주셔도 되고 치약을 뭐 아이들이 치약을 했었을 때 가만히 있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당연히 치약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치약은 필수는 아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